네, 오늘 그래도 양대 시장이 낙폭을 많이 시초가 대비해서는 줄여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 여러분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제이 자산운용의 김영익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예. 저희가 앞서서 먼저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도 AI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예.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현금의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 버블론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우려,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는 거품이 이미 발생을 했고, 아, 그래요? 예. 거품이 더 확대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주요 AI 기업들이 뭐 2000년 IT 기업, 뭐 그때 닷컴 버블이라고 그랬죠.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란티어 같은 게 PR이 200배가 넘고요. 오픈 AI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품이 발생했는데 여기서 더 확대되고 있을 것이다,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 또 12월 1일부터 미국이 QT를 종료하거든요. 앞으로 저 금리를 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서 네. 거품이 발생했는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좀 리스크 관리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료도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버핏지수 추이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 버핏지수라는 네. 것은 미국의 그 주식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미국 주식 시가총액을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데 저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에요. 올 3분기 제가 추정해 보니까 349%입니다. 2000년 1분기 그때 IT 분기 붕괴될 때요. 210%였어요. 그때보다 훨씬 높네요. 높죠. 그런데 그때보다 다음 그래프 보시면 유동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유동성이 M2인데요.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이 M2에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분기 443%였는데 지금 484%로 뭐 유동성에 비해서도 역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는 미국 뭐 AI나 전체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더 커질 수도 있다. 그거는 유동성이 또 증가한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또 돈 풀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미국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 가서는 또 미국이 긴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심각하게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증가에 따른 거품을 더 즐기느냐, 아니면 서서히 리스크를 관리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서 살펴주신 자료를 보니까 왜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확 이해가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AI 거품론이 확산이 되다 보면은 그래도 AI 덕분에 우리가 또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악재로서의 영향을 주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뭐 AI가 사용할수록 많이 네. 들어간 게 반도체하고 전력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해 수출이 많이 증가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수출이 증가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요, 보여주시면은 제가 반도체 수출 전망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전망했어요. 네. 월별로 변동성이 심합니다만은 내년까지 그 반도체 금액 수출 금액은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갈수록 증가율이 둔화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라는 게 4분기 12월에는 잘 됐다가 1분기에는 계절성이 있어요. 반도체 수출 금액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뭐 참고로 그 삼성전자 주가하고 제가 같이 그려놨습니다만은 상관계수가 0.83 정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지금 주가의 수준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뭐 저는 내년까지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 이익도 증가하고 SK 하이닉스 이익도 증가하는데요. 저 반도체 수출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평가해 보면은
지금 한 가대평가됐다. 한 수출에 9만 비해서. 원대 예. 초반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예, 수가 있겠네요.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주가의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흑자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보내셨겠지만 추석 명절이 상당히 길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추석 연휴 때문에 작년보다 그 네. 조업일수가 2일 줄어들었어요. 예, 그런데 수출이 3% 이상 증가했고 무역 수지도 61억 달러 증가했죠. 예, 그런데 수출이 증가한 내용을 보니까요, 여전히 반도체가 잘 되고, 그다음에 선박, 조선 이쪽으로 그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동차는 미국 쪽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체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일평균 수출 금액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데 지난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도 지금 호황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수출 데이터를 따져보자면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대미 수출은 많이 줄었죠. 예, 대미 네. 수출이 수출이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수출 비중이 18.7%였습니다. 근데 올 1월에서 10월까지 보니까 17.3%로 줄어들었고요. 특히 10월 한 달만 보면은 14.5%로 급락했습니다. 네. 물론 그 관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미국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예, 대신 중국으로도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중국으로는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으로요? 예. 예, 저는 우리 수출 비중 가지고 세계 경제를 판단하는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미국 비중은 올라갔고 중국 비중 계속 축소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비중은 더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은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래도 뭐 주식도 저는 미국 주식보다는 이제 네. 중국 주식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출 장기 추이를 보면은 아세안 인도 쪽으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주식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중국 관련된 국내에서는 소비주들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예. 이쪽을 봐야 할지 혹은 중국에서 그래도 좋았던 것이 중국도 테크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쪽을 봐야 할지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뭐 여전히 저는 중국의 전기차 세계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은 뭐 중국이 미국보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멀리 내다보면서 중국의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뭐 주식 저는 특히 그 ETF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게 일평균 수출 데이터와 그리고 코스피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일평균 수출이 좋게 나왔잖아요. 좀 비교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일평균 수출이 29억 8천만 달러 네.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10월에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일평균 수출 가지고 평가해 보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30% 이상 네. 가대평가됐습니다. 물론 일평균 수출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달에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 보니까 한 27억 5천만 달러 정도 나옵니다. 지난 10월에 29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지난 10월보다 11월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만약 여기서 더 오르면은 가대평가 정도가 더 확대되죠. 제가 2021년 4월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거의 40% 가대평가됐어요. 저 지표 보고 뭐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가 현 수준이고 11월 말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면요. 저것보다 더 가대평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금액만 볼 때 주가 지수가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뜨겁게 올라가긴 했었죠.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조정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반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증권사에서 물론 충족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7,500선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장 내에서의 조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라고는 저도 네.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 OECD에서 한국 선행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예, 우리 저 국가 데이터처보다 좀 빨리 발표합니다. 예, 그런데 10월 OECD 선행지수가 올랐고요.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OECD 선행지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네. 이걸로 볼 때 저는 내년까지도 우리 코스피가 상승 국면이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대평가됐고, 그다음에 OECD 선행지수 오르긴 오르는데 그 괴리가 너무 벌어졌어요.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명목 GDP 가지고 우리 코스피를 추정하는데요. 사실 작년 그 12월부터는 네. 우리 코스피가 24%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3,200까지는 갑니다. 주식 네.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고평가 영역이 들어섰어요. 빠르게 올라왔어요. 예. 예, 지금 저거로 평가하면 내년 그 적정 수준이 한 3,5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늘 코스피라는 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때는 가대평가되고 어떤 네. 때는 가소평가됩니다. 그래서 가소평가 영역이 있을 때는 제가 적극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그런데 이처럼 가대평가 영역에 있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몇 달 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좀 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올해 70% 이상 올랐었죠. 네, 세계 MSCI 평균 지수가 20% 올랐는데요. 요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이유는 우리 비중이 높아졌죠.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파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좀 배당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 중심으로 이제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뭐 주가 지수가 70% 올랐으니까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올 연말까지 올해 냈던 수익을 잘 지키시는 게 뭐 남은 연말까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심으로 비중을 좀 늘리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특히나 간밤 같은 경우에는 또 고용 시장이 냉각됐다라면서 엇갈리게 좀 나오잖아요. 예. 다음 주에는 CPI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 발표에 따른 미국 연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고용은 일부에서는 증가하고 네. 있다. 근데 어제 또 어떤 민간단체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깜깜이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물가 상승 올라오고 고용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경제 정말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미국 주가도 상당폭 조정을 거치면서요. 예,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조정을 거치고 우리 주식시장도 조정을 거치겠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효하니까 배당주 중심으로 예, 투자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이해 되겠습니까? 예. 대신 기대 수익률을 좀 네. 많이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제이 자산운용의 김영희 고문과 함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